집중 보도한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과 관련해 엑스코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구 건설업체 사장 김모 씨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로 조모 씨를 체포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애국가 4절까지 동영상을 트는 교수 때문에 논란입니다. 재량이다, 너무한다며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2016 성주 생명문화축제가 오늘 개막돼 22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과 관련해 박종만 엑스코 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대구시 감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박종만 엑스코 사장이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매출 조작 파장이 확산되자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먼저 공기업의 회계 부정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대구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엑스코 사장으로서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매출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앞으로 있을 대구시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사의도 표명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별도의 퇴직 인사 없이 대표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라는 단서만 달았을 뿐 인적 쇄신, 비리 방지책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린에너지 엑스포 공동 주관사에게 수익금을 덜 주기 위해 매출을 조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관행이었다며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일반적인 정사는 제가 알기로 사장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번 주 그린에너지 엑스포 공동 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 대표를 조사했고 엑스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철저한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난 8일 실종된 대구의 한 건설회사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부하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은 시신이 유기됐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오전 7시 20분쯤 경북 영천시 화북면의 한 주유소. 한 남성이 주유소 직원에게 삽을 빌린 뒤 1시간쯤 지나 가져다 줍니다. 나무 캐다가 살이 부러져가지고 삽 빌려갔어. CCTV 속 이 남성은 지난 8일 밤 실종된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 47살 김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3살 조모 씨입니다. 건설사 대표 김 씨는 지난 8일 부하 직원인 조 씨를 비롯해 지인 2명과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조 씨가 지인들과 헤어진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 씨를 대구 만촌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 내려줬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최초 진술한 부분과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상이점이 많고 그 외에도 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아서 조 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김 씨가 실종된 시기에 파기된 점, 인터넷에 범죄와 관련된 검색을 한 점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차량 등의 감식에서는 이렇다 할 단서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살해된 뒤 유기됐을 것으로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삽을 빌린 주유소가 있는 인근도로 4.3km 일대에 경찰 600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그동안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83살 박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건데 재판부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시게 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3살 박모 할머니. 대구 고법은 피고인 박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박 할머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원짜리 화투를 치다 다퉜다는 검찰 측이 제기한 범행 동기가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피고인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50분간 구호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옷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나온 것은 2심에서도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꼽혔습니다. 또 변호인 측이 제기한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은 물론 일반 상식과 경험에도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범행 동기 등이 불분명하고 DNA 등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박 할머니 가족들이 말도 안 된다며 재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박 할머니 변호인 측은 아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칠곡군 외관읍 미군 부대 캠프 캐롤 안에 있는 의료 창고에서 50kg짜리 의료용 산소와 질소 용기가 수십 차례 폭발하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의 파편이 인근 농가까지 튀면서 화재로 이어졌고 빌라 담이 무너지고 수백 미터 떨어진 집 창문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소 용기가 터지면서 압력이 차 있던 질소 용기도 함께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교 교수가 수업 시간마다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동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디보다 자유로워야 할 학문의 전당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이 교수의 수업 재량에 속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교 패션 마케팅 전공 수업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바로 앉아 있는 가운데 스크린에 동영상과 함께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4분가량 진행됩니다. 패션학과 관련 학생 100여 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는 수업 때마다 출석을 확인하기 전에 애국가를 틀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약간 좀 진지한 마음으로 수업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외국가 들으니까 열심히 들어야겠다. 수업마다 틀다 보니 딴짓하는 학생도 많고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냥 그런 교수님 처음 봐가지고 수업이란 거 학문의 일반성을 취재진은 이 수업과 관련이 없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업 때마다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동영상을 트는 것을 좋아요, 싫어요로 나눠 간이 투표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싫어요 쪽에 스티커를 더 많이 붙였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하시는 수업이니까 교수의 재량권이기도 하지만 학생이 수업을 듣는데 학생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안 들을 권리도 있잖아요. 이 교수님은 어떤 말씀이시냐면은 요즘 애들이 좀 애국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건 맞긴 맞죠. 그러면 이 방법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근데 과연 애국가를 듣는다고 해서 애국심이 이렇게 좀 향상되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해당 교수는 사라져가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애국가를 틀고 있다며 학내 모든 수업에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습권 침해다, 교수의 수업 재량권이다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해당 교수는 계속 수업 시간마다 애국가를 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초기 창업 과정에만 집중되다 보니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기업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국가 4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휴대용 프로젝트 브릭빔과 LED TV 제조업체. 장희석 대표는 5년 전 경상북도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한 뒤 최근 2년 동안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경북 청년 창업 우수기업 1호점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창업 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리는 등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주변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바로 주저앉은 적도 있었고 그 고비를 넘어서고 나니까 바로 자금의 부담이 또 돌아오고 생산이 가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북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기업은 1,200여 개. 이 가운데 555개 기업이 폐업해 생존율은 5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 창업 과정에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사후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경상북도는 창업 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과 함께 폐업한 청년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 기회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생산된 제품이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기존 기업하고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자금도 그런 필요하면 따라서 함께 하도록. 이번에 경상북도 청년 취업가와 협회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이미 폐업한 친구들한테도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을 준비해서 올해부터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기 창업에 집중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사후 관리까지 확대되면서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상주 지역 읍면동 책임자와 당내 경선 관련자에게 전화 홍보 등을 부탁하며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새누리당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60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전 경북도의원 이모 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새누리당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세종대왕 아들들의 태가 한 곳에 묻혀 있는 성주에서 생명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세종의 왕자들의 태가 묻힌 태실에서 성화와 함께 생명문화 선포식이 열립니다. 생명을 주제로 한 2016 성주 생명문화축제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태국 등 5개 전통 무용팀들이 참가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또 우리 축제와 같이 연결을 해서 생명문화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성박숲 무대에는 생태마관을 비롯해 활태마관, 사태마관 등 생명을 주제로 한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500년 가까이 된 왕보들이 생명의 무궁함, 이걸 주제로 해서 또 이걸 테마로 해서 우리 생명 문화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그런 뜻에서 또 성주명물 참외 홍보관이 마련돼 있고 한지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 토요일에는 성주군청에서 시가지를 거쳐 성박숲 무대까지 3시간에 걸쳐 태봉안 퍼레이드도 열립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 행사장에서 전통시장까지 트램 기차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왕버들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생명문화축제는 이곳 성박숲 일원과 성주 재래시장 등 성주 일원에서 오는 22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그제 새누리당 전국위원회가 무산되는 등 새누리당이 내분에 휩싸이자 지역 정치권도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친박과 비박 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박계 당선자들은 친박을 배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비박계 당선자들은 친박계의 독선 때문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누리당 당원들은 새누리당 계파 갈등 양상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분당까지 가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 57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앞에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70살 서모 씨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6%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문화, 차산업 박람회로 자리 잡고 있는 제11회 대구 T엑스포가 엑스코에서 오늘 개막해 나흘 동안 열립니다. 전통차는 물론 홍차와 일본차, 중국차 등 고품질의 차와 닭이가 전시되고 차 만들기와 다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 도구 작가들의 특별전과 차문화 발표, 한복 콘테스트 등도 열립니다.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 등 30개의 유관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가 오늘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4대학 근절,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전화 금융사기 근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지난 2008년 대구시 법질서 확립 추진협의회로 시작됐다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계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건중학교가 오늘 오후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사랑을 주제로 합창과 오케스트라 공연, 플래시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교과서 등을 통한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왜곡이 심각한 가운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하락세가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한국감정원이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경북이 전주보다 0.15%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대구가 0.08% 떨어져 전국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전세 가격도 경북이 전주보다 0.13% 떨어져 하락폭 전국 1위, 대구가 0.12% 떨어져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